IFX 인도네시아 여론이 알고 싶어서 구글링 해보고 왔는데 상상한 것 이상이네요. 물론 어느 나라나 자국의 이익을 최대로 이끄는 것이 최선이라 어느 정도 선에서 다국 여론을 존중해왔는데 그것도 상식선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이 나라는 그도를 넘어서네요. 인도네시아 정부 정책이 인도네시아 국민 여론을 어느 정도나 수렴할지는 차치하더라도 일반 밀덕들의 댓글에 투영되는 생각을 본다면 재계약이고 뭐고 다른 진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댓글의 주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나 되는 지분 참여를 하고도 얻어올 수 있는 TOT는 열악하다. 게다가 개발비 외에도 48대의 블로가 이에 드는 돈 48억 달러나 된다. 프로토타입이 F-35만큼 비싸다고 그 돈이면 다른 전투기를 사는 것이 낫다. 인도네시아 전투기 국내 자체 생산을 위함인데 대한민국의 TOT 수준 이게 뭐냐? 장난하냐? 개발비는 낮추고 TOT 100%로 재계약을 해야 해. Su-35, F-16V, 타이푼, 라파를 사라고. 젠20을 희망한다. 처음부터 그리펜을 사라고 했잖아. 스웨덴이면 TOT 제대로 해준다고 한국처럼 미국 눈치를 보지 않아도 돼. 미국은 언제나 우리에게 태클이야. 우리는 돈이 없다고. COVID 시대의 세계 어느 나라도 계약서에 있는 대로 돈을 지불하는 나라는 없다고. 4.5세대 사와서 뭐 할 건데 다른 선진국 미국, 일본, 중국은 6세대 간다. 우리에겐 전투기 제작에 필요한 광대한 자원이 있어. RD나 기술 이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안 담겨있는 댓글이 98% 이상이며 댓글 100여 개당 한두 개 걸리는 개념군은 한국만큼 기술 이전에 대해 우리에게 우호적인 나라는 없어. 계약 저기에는 뭐 하다가 지금 와서 돈 없다고 하냐? 부끄럽다. KPOP를 금지시키지 말아줘. 차라리 농기계 기술을 발전시키자. RD는 돈이 많이 들어. 어느 나라도 기술을 거저줄 나라는 없어. 그 대가는 매우 크지. 등 정도가 다입니다. 우선 KFX 말고도 다른 옵션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 기술 이전조차 한국에게 줄 돈이면 다른 기술 선진국에 투자하면 한국 TOT보다 인도네시아 국내 제작 가능한 기술을 가질 수 있다는 허망한 생각들. 아니면 완성된 중고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게 인도네시아 여론 대부분이었습니다. CNBS 인도네시아 채널의 영상 몇 개를 참고했고요. 댓글을 보다 보니 이런 나라에겐 그냥 완성된 공산품만 팔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동남아의 우호국인이 뭐니 아쉽지만 적당한 거리가 아닌 확실한 이익이 아니면 멀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잡담 정도로만 읽어주세요. 한국형 전투기 사업 어떻게 돼가고 있나?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그 여파로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전망이 어두워졌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와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사업 중요도를 감안했을 때 더 이상의 궤도 수정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20%의 개발비를 분담할 예정인데 인도네시아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게 골칫골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 8조 5천억 원 중 20%에 해당하는 1조 7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지만 2272억 원만 내고 나머지를 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더 많은 핵심 기술을 이전해달라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프랑스 등과 전투기 도입 협상을 벌이는 등 우리 정부를 애타게 하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은 최근 러시아와 프랑스를 방문해 소위 수-35 전투기, 라팔 전투기 등을 구매할 의향을 내비쳤다. 러시아, 프랑스와의 거래를 지렛대 삼아 한국형 전투기 기술 이전과 분담금 할인을 이끌어내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림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사업에서 이탈하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제작하기로 예정된 새 전투기 50대가 생산 계획에서 빠진다. 계획한 전투기 생산 대수가 줄어들면 전투기 대당 가격이 올라가 수출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경두 국방장관이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를 직접 방문해 프라보워 장관을 설득했다. 정 장관은 한국형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인도네시아 총괄 책임자인 마흐푸드 엔데 장관과 만나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비협조로 논란이 커지자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대한 비관론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인도네시아처럼 전투기 개발 경험이 없는 국가와 합작하는 것이 애초부터 의미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잉, 록히드 마틴, 이제 등 선진 항공업체와의 합작이 필요했는데 인도네시아를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인 것 자체가 실책이란 것이다. 아울러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어둡다는 분석은 그간 거듭 나왔었다. 2020에서 2030년 전 세계 미디엄급 전투기의 소요는 1770여 대 수준이며 이 중 정치적 문제로 판매가 불가능한 나라의 소요 635대와 전투기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의 소요 400대를 제외하면 소요 발생은 565대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런 협소한 시장을 두고 라팔, 타이푼, F-35, F-16, F-18, 그리펜 등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의 수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게다가 한국형 전투기에 들어간 미국산 장비로 인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 문제가 수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비판이 여전하지만 이제는 돌이키기는 어려운 상황이 처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당장 내년에 시제기가 나오는 마당에 사업을 없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디엄급 전투기를 채우는 게 급선무다. 한국형 전투기는 이미 노후화된 미디엄급, 로우급 노후 전투기를 대체해야 한다. 현재 우리 공군 전투기는 400여 대다. 전략적 타격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이급 전투기, 다양한 작전에 투입 가능한 미디엄급 전투기, 지상군 지원에 주로 쓰이는 로우급 전투기가 있다. 이 중 미디엄급 F4 팬텀과 로우급 F5 제공호는 각각 1960년대와 1980년대부터 운용돼 순차적으로 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가 이를 대체해야만 우리 공군의 공중 전력이 유지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시에는 소티가 필요하다며 많은 소티를 하루에 운영해야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부수고 지상군 이동을 차단하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적인 무인기 발전 추세를 따르기 위해서도 한국형 전투기는 필요하다. 무인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향후 공중전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유인 전투기를 축으로 삼아 다수의 무인기들이 편대 비행하며 작전을 수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미 공군이 시험 비행을 시작한 XQ-58A 발키리가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군이 국산 전투기를 보유하지 못하면 앞으로는 해당 전투기는 물론 이에 딸린 무인기를 그리고 전투기와 무인기를 연결하는 제반 기술까지 모두 돈을 주고 사들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각종 무기체계의 운영 유지비가 갈수록 비싸지는 점도 고려 사항이다. 미국 등 군사대국들은 무기를 판매할 때는 비교적 저렴하게 내준 뒤 향후 수리나 최신화 과정에서 거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무기체계 플랫폼을 저렴하게 공급한 뒤 운영 유지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비, 엔진 수명 유지 비용 등을 올려 받는 게 전반적인 추세라며 한국형 전투기 개발비가 많이 들더라도 30에서 40년을 운영한다고 하면 직접 개발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전투기 제작 기술 수준이 수십 년간 축적된 점 역시 기대할 만한 대목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 제공호 조립 생산, 80년대 KF-16 면허 생산을 통해 생산 기술을 확보했다. 1990년대 들어서는 KT-1 기본 훈련기와 KA-1 공중 통제기를 국내 독자 개발했다. 2006년에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록히드 마틴과 합작해 T-50 고등 훈련기에 이어 TA-50, FA-50 등을 개발했다. 축적된 기술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반영되고 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가 내놓은 탐색 개발 결과에 따르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산업 파급 효과는 최소 19조 원에서 최대 23조 원, 기술 파급 효과는 40조 7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처럼 시위를 떠난 화살이 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이제 관역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 지금으로선 새 전투기가 기대치를 충족하는 성능을 구현해 각종 비판과 우려를 불식시키길 기다릴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하마 시스템, LIG X1 등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KF-X는 현재 상세 설계 검토가 완료됐으며 2021년 4월 시제비 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발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게 일고 있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이 미국의 F-35 이상의 기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4.5세대 전투기를 만드는 게 맞냐는 것이다. 개발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는 점도 지적된다. KF-X가 2030년까지 실전 배치되지 못할 경우 F-4 등 3세대 기종의 퇴역으로 인해 우리 공군의 전투기가 300대 수준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시제기가 2021년 나온다고 해도 몇 년가량의 테스트가 필요하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한국으로서는 KF-X 개발에 투자한 비용과 해외 무기체계 도입 등 이중고를 겪게 될 공산이 크다.
인도네시아가 자국 무기 또는 원유를 비롯한 현물로 분담금 지급을 대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점도 걸림돌도 꼽힌다. 당초 F-35가 대당 1억 달러를 넘기고 있었으나 내년 인도분이 8천만 달러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KF-X 가격에 상한선이 생겼으며 인도, 터키, 일본, 중국, 미국 등과 경쟁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출도 쉽지 않다는 것도 우려 대상이다. 하지만 이는 KF-X가 우리 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하려는 프로젝트라는 점을 간과했다는 반론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군이 운영하고 있는 F-4와 KF-16 등이 2040년 초중반 전역 신고를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내 항공산업 관련 기술 축적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KF-X 개발 사업에는 16개 국내 대학과 11개 연구소 및 85개 업체 등 총 111개의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제작이 본격화되면 35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만 700여 명의 인력이 채용되고 특히 조선업계 설계 인력 260여 명이 채용되는 등 지역 경제 안정화에도 일조하고 있다. 외국산 기체 의존도를 낮추면 경제적으로도 이득이 된다는 것은 프로야구 FA 시장만 봐도 알 수 있다. 육성에 일가견이 있는 팀들은 선수 영입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반면 마땅한 대체자가 없는 경우 한 선수에게 1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한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 군이 관련 사업 예산 및 도입 후 부품 수급 문제 등 외국산 기체 수입에 따른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도 잊어서는 곤란하다. 2030년 이후의 미래전장에서 차세대 전투기들이 중핵무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5세대 기체로의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하는 KF-X의 개발에 힘을 실어줄 명분으로 부족하지 않다.